제가 일단 지우자. 등차 수열의 기본 개념을 설명을 했어. 근데 대한민국 수학이 왜 어렵냐면 기본 개념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요구하는 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그래서 너는 더 뭐를 더 알아? 너만의 그런 아이템이 뭐가 있어? 너만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또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거든. 그래서 사고력이 항상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등차 수열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게. 등차 수열은 간격이 일정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항이 이렇게 생겼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n-1번 뛰어센 거야. 그래서 이 D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었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식에는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잖아. 그럼 저기에서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야? 뭐에 관한 식이야? n에 관한 식이지. n이 변수죠. 그래서 n 입장에서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dn 그 다음에 플러스 a1 마이너스 d. 그러면 얘가 하나의 어떤 상수인 거죠. a1이나 d는 고정되어 있는 수인 건 거잖아. 그래서 항상 그리고 얘가 공차였던 거잖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우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 기울기가 공차다. 우리가 그래서 1차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전부 다 등차 수열에다 갖다 써도 돼 라고 하셨어.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 dn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을 때 항상 얘가 공차야. 그런 식으로 SN도 한번 바꿔볼게. 일반적인 우리가 합구하는 공식이 뭐였었냐면 왜 바꿔놓고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한지도 공감을 시켜볼게.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끝항 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했었어. 그래서 첫 항 더하기 끝항. 근데 이것도 n에 관한 식으로 해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 n에 관한 2차식인 건 거잖아. 그러면 2분의 d의 n 제곱에 헷갈려. 2a1 마이너스 d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쌤 등차 수열 신기하네요. n에 관한 1차식인데 합을 구하니까 n에 관한 2차식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보기가 더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등차 수열은 항상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까지 있다고 할게. 일반식으로 써서 n에 관한 2차식이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앞대가리 2배가 공차야 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면 2차식이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등차 수열인 거야. 어떤 합이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걔가 2차식이야. 걔는 무조건 등차 수열인 거고 앞대가리 2배가 공차잖아. 여기서 d가 뭐야? 얘가 a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2배 하니까 d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에서 앞대가리 2배가 공차였던 거야.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에서 이제 활용을 하냐면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 그러네. 자, 5번째 항이 마이너스 5, 10번째 항이 15야.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구하래. 그러면 5번째 항을 기준으로 몇 칸을 띄어세면 10칸이 되는 거야? 5번째 항에서 몇 칸? 한 칸 띄면 6칸, 2칸 띄면 7칸, 3칸 띄면 8칸. 5칸이지. 초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그 문제 많이 안 풀어봤네. 그래서 얘랑 우리 간격의 차가 5탕, 10탕이면 5칸 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5번째 항을 기준으로 간격을 5번 띄어 셌더니 맞다. 띄어 셌더니 15가 된 거야. 그래서 공차를 구하면 24 공차를 구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은 다시 이렇게 가. 이게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야. 5번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에서 다시 첫 번째 항으로 가려면 몇 칸을 앞으로 가야 돼? 4칸.
그럼 빼기 4가 4번 이 뜻인 거죠? 뒤로 간다 이 뜻인 거잖아. 5번째 항을 기준으로 앞으로 가면 다음 항이지만 뒤로 가는 거잖아. 4칸. 그러면 4, 4, 16에다가 5 빼. 21? 마이너스 21.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아니까 우리가 일반 항은 이렇게 구해.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제가 이렇게 잘 안 써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전수해 주신 이 방법을 생각을 해봐. 저 상황이야. 첫 5번째 항이 마이너스 5고 10번째 항이 15래. 그러면 그냥 여기다 갖다 넣어봐. 마이너스 5는 5번째 항, 그 다음에 15래 10번째 항, n에다가 10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연립해서 풀면은 D랑 알파가 그냥 나와.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공차를 아는 상태야. 만약에 공차가 4인 걸 알았어. 그러면 AN이 4N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5번째 항이 마이너스 5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5는 5, 4, 20. n에다 5 넣으면 마이너스 5야 해서 알파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래서 등차 수열이, 우리가 수열 파트는 교과서적으로도 풀 수 있고 교과서 외적으로도 풀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저런 3% 책이나 저런 것들을 못 해가지고 쌓이지 못했던 수학적 사고력을, 수열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면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2단원을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교과서적으로 풀지 않고 이 풀이에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머리가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dn 플러스 알파라고 쓰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등차 수열을 일반항을 구하면은 됐죠. 그리고 만약에 뭐 공차를 아는 상태야. 그러면 꼭 일반항 구해서 여기 식에다 넣는 게 아니라 7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 5번째 항에서 공차가 D였었으니까 D가 4였지? 그러면은 2칸만 더 가면 되는 거잖아. 4칸씩 2번만 더 앞으로 가면 7번째 항인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때 dn 플러스 알파를 써서 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SN은 앞대가리 2배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낫겠어. 그리고 어디 보자. 여기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항 요거 공차가 마이너스 2야. 요 두 번째 것만 해볼게.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AN은 dn 플러스 알파인데,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첫 번째 항 1을 넣었을 때 5가 나야 되는데, 그럼 여기 뭐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구하는 거야, 머리로. 그래서 다른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머리로 계산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암산하는 연습도 자꾸 하고. 그냥 중학생이라서 아직 시험에 압박을 못 느껴봤겠지만, 수학 시험이 괴롭고 수학 시험이 진짜 시간이 모자라서 미칠 것 같고 이런 거 못 느꼈잖아. 푸른 솔 빼고. 그래서 나머지는 안 해.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 머리를 써볼게요. 등차 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문제 정보에 이런 게 있어. 두 번째 항이랑 계획을 잘 하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애들이 푸는 방법은 3, 6, 세 번째 항이랑 6이, 여섯 번째 항이 4, 뭐 이렇게 됐어. 아, 3.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친구들은 다 그냥 이렇게 놓고서 그냥 풀어. 이렇게 그냥 식을 놓고서 n에다 2 넣어서 4 넣어서 식 하나 구하고 3 넣어서 6 넣어서 또 식 하나 구하고. 어차피 애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이 식 하나만 알면 다 풀 수 있지 않니?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수학 실력은 늘지 않아. 그래서 일반적인 식은 얘지만 등차 수열 간격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다르게 써볼까? 근데 구하려는 게 뭐야? 7번째 항. 그러면 7번째 항 입장에서 얘를 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 7번째 항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얘는 7번째 항에서 공차가 5번 앞으로 간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에서 공차가 3번 앞으로 간 거죠. 뒤로. 그 다음에 얘는 일곱 번째 항에서 뒤로 4칸 갔고, 여섯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에서 뒤로 1칸 갔다. 그게 3이래. 그래서 그냥 얘를 내가 일곱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식이 2개 있던 거잖아. 문자가 2개, 식이 2개. 근데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다음에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 푸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면, 등차 수열은 내용 자체가 단순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등차 수열인데 이런 말이 있어. 생각해봐. 등차 수열 그러면 직선으로 쭉 나열되어 있지. 숫자가. 한 직선상에 숫자들이 있어. 근데 두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 절대값이 같대. 한 직선 위에 두 점이 y값이 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생각해봐.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이렇게 직선 위에 y값이 똑같은 두 점이 존재할 수 있어? 아니지.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야? 그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태지. 그럼 나 같으면 이거 보면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 A2랑 A 여덟 번째 항을 더하면 0이다. 뭐 이렇게 풀면 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등차 수열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를 높이려면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해볼게요.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어. 가운데 값 구하는 거야. 숫자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등차 중앙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가운데 숫자야. 마치 산술 평균이랑 같은 거야. 그냥 우리 평균 구하는 거 있잖아. 가운데 값 찾는 거.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열 번째 항이 있어. 그럼 가운데 항이 뭐겠어?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세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가운데 항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가운데 있는 항은 2분의 앞에 거 더하기 그 다음 거. 이렇게 쓰면 이제 등차 중앙이란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다. 이렇게 쓰기도 해. 그 다음에 얘가 등차 수열인 거를 나타내는 표현법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를 모든 걸 써보는 거야. 간격이 일정하대. 그럼 그 다음 항에서 얘 뺀 거랑 다다음 항에서 얘 뺀 거랑도 어때? 같지? 이거 정리하나 얘나 지금 다 똑같은 식인 건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열 파트는 하나의 내용을 진짜 많이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해설지에 있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해설지 풀이들은 다 길잖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가장 좋은 풀이는 간단해야 되고 짧아야 돼. 그림 하나로 그냥 문제 하나 풀면 그게 베스트야.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숫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가운데 수를 구하는 방법이고, 그럼 이 가운데 수를 이제 일정한 간격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 이것도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쓰는 방법이긴 하거든. 우리가 홀수에 벌어져 있을 때랑 숫자가 짝수에 있을 때랑 이제 숫자를 이제 세팅하는 방법이야.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간격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홀수계가 나열돼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D만큼씩 벌어져 있어 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그 다음 거는 2D, 그 다음 거는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숫자를 홀수계 나열하는 방법. 근데 만약에 짝수계가 나열돼 있어. 그러면 가운데 기준을 못 잡잖아. 그럴 때는 D만큼 뺀 거 하나랑 D만큼 더한 거 하나를 가운데 2개로 잡아. 그러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거야. 그러면 얘기해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여기 몇 칸 벌어져 있어? 마이너스 D랑 플러스 D. 2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D. 일정한 간격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는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얘가 홀수계 나열하는 방법, 얘가 숫자를 짝수계 나열하는 방법. 그래서 홀수계 나열, 짝수계 나열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수열 하나만 가지고 내용 설명이 여기가 2단계야. 그럼 3단계, 4단계 개념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스톱을 하고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간격이 일정하다. 야, 요것도 그냥 머리로 한번 해볼게. 그냥 일반항 찾으라는 거잖아. 처음으로 음수래. 4번 장에서 12번 장까지 몇 칸 벌어져 있는 거야? 8칸? 그러면 22를 기준으로 8칸 앞으로 갔더니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럼 공차가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4? 그러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알파인데 4 넣어서 22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4, 4, 16.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38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dn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 번째 항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2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언제 음수가 되니? 뭐 이 정도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쓰는 게 저 교과서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거를 끝까지 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요것도 숫자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간격으로 해석을 하면 초딩들은 이런 문제 줘도 다 풀어. 왜냐하면 봐봐 5와 35 사이 이렇게 써서 얘가 세팅이 됐어. 그러면 공차를 찾아야 되잖아. 5를 기준으로 한 칸 벌어져 있는 게 x1이지. 2칸 벌어져 있으면 x2죠. 3칸 벌어져 있으면 x3이었어. 그럼 x9까지 가면 몇 칸 벌어져 있는 거야? 변하는 수를 잘 느껴야 돼. 한 칸 벌어졌을 때가 x1이 됐죠? 2칸 벌어졌더니 x2가 됐죠? 3칸 벌어졌더니 x3이야. 그러면 얘가 9칸 벌어진 거지? 그러면 35가 되려면 몇 칸 간 거야? 10칸. 그래서 5를 기준으로 10칸을 뛰어서 셌더니 35야 라고 하면 공차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3? 그러면 A7이니까 5를 기준으로 몇 칸을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5를 기준으로 3을 7칸 뛰었어 라고 하면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은 무조건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다 풀 수 있어. 숫자가 너무 이쁘게 일정한 간격으로 다 놓여 있는 거잖아. 재밌죠 뭐 이런 수는.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등차 중앙 쓰는 거네. 가운데 거 요렇게 둘이 더한 게 요거 2배. 일정한 간격이니까 여기도 요렇게 둘이 더한 거는 B의 2배.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2B가 3 마이너스 11, 2A가 24 플러스 8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안 해도 되는 거냐 미친 속도로 지나갈게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세수의 합이 18이래. 그러면 숫자 세팅을 홀수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숫자를 세팅하면 좋은 점이 이런 애들이야. 얘네를 다 더했대. 그러면 D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되게 문자가 확 줄 수 있어서 계산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A 구했으니까 이거는 할 수 있고. 조화 수열, 조화 중앙이 있기는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안 써. 내가 그래서 처음에 안 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요 중앙 얘기하면서 등차 중앙이 산술 평균이다. 근데 우리 평균에서 배운 게 또 있어. 그 평균 언제 나와? 공통수학 2야 그것도? 평균에는 세 종류가 있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이 있어. 기하 평균은 수열로 바꿔버릴게. 우리가 기하 평균이 뭐였냐면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게 가운데 거 제곱 이런 거였잖아. 그게 기하 평균이었거든.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하 평균은 아직 안 한 게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해봐. 그럼 n 플러스 1 제곱이 얘거든. 그 다음에 양변을 얘로 나눌까? an 플러스 1로 만약에 나눠 그럼 이렇게 되고 얘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가 되고 이번에 an으로 나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 전항과 다음 항의 b와
다음 항과 또 그 다음 항의 비가 같대. 아까 우리가 일반 항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비가 일정한 수열이야. 비가 일정하잖아. 이게 등비 수열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압 평균에 해당하는 게 등비 수열인 거고, 그다음에 조화 평균이 뭐였냐면 조화 수열에 해당하는 게 조화 평균인 건데, 조화 평균이 뭐였냐면 역수의 평균에 다시 역수. 역수의 평균의 다시 역수야. 뭐냐면 우리가 A, B, C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이 숫자가 두 개 가지고 찾아보자. A와 B라는 수가 있어. 근데 이거의 조화 평균이래. 그러면 역수 평균의 역수야. 역수를 평균 내. 그럼 아직 무슨 상태야? 역수인 상태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또 역수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역수의 평균이다. 그럼 아직 역수인 상태야. 원래대로 가야 돼. 다시 역수를 취한 게 조화 평균인 거야. 그래서 실제 구해보면 A분의 1 역수, B분의 1 역수, 평균 2. 그럼 아직 역수인 상태지? 그래서 정리부터 할게. 복잡하니까. AB분의 A 플러스 B인데 2야. 그러면 얘가 2AB분의 A 플러스 B인데 이거에 다시 뭐? 역수. 역수의 평균에 다시 역수를 취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A 플러스 B분의 2AB. 요게 조화 평균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저걸 외울 필요는 없어. 교과정이 없다니까. 벗어나 있는 거야. 조화 평균이니까 항상 평균이라는 건 되돌아가야 돼. 내가 산술 평균 그러면 둘이 더한 거의 가운데 값인 거잖아. 여전히 1차, 2차니까 가운데 찾았지? 그 다음에 기하 평균에다가 루트를 붙인 이유는 둘이 곱해. 그러면 2차가 돼버렸잖아. 다시 원래대로 가야 되니까 루트를 붙인 거야. 역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수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근데 역수의 평균이 필요해. 그러면 역수의 평균을 구했어. 그럼 아직 역수잖아. 다시 원래대로 가야 돼. 그럼 다시 또 역수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역수 평균의 역수가 조화 평균인데 그게 얘인 거야. 그럼 조화 수열을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 얘는 조화 수열 기억하지도 말고 그냥 역수가 등차 이렇게 기억해. 왜냐하면 봐봐. 우리 조화 평균 구할 때 진짜 우리가 등차 수열에 그냥 일반적인 산수 평균을 구하듯이 했죠. 왜? 나 니네 때문에 빡쳐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이 이제 안 나타나고 지네 멋대로야. 진짜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생각해? 언제요? 아, 저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릴 거 있어서 봤는데. 저 여름 때. 너도 거기 가냐? 아니, 썸머는 아닌데 응.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공부해요. 그러면 자리를 빼야지. 아, 그래서 책을 다 빼요? 근데 애들이 그 자리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아? 아, 그러면 제 책을 책장에다가 놓든가. 제 옆에다 놔둘게요. 그래요? 네, 근데 한 달 뒤에는 다시 여기서 할 건데 괜찮아요? 그래요? 아, 그리고 저 아침 모의고사 있잖아요. 응. 그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의연이처럼? 아침 것? 의연이 가져갔어? 아니, 의연이가 받는다고 하던데. 아, 걔는 왜? 걔도 썸머 가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걔는 썸머를 가는데 어떻게 미리 매주 받아? 아니, 근데 미리 받는다고 받을 거라고 하던데. 한 달치를 내가 어떻게 미리 다 하지? 아, 그러면 일요일마다 오니까 그때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인데. 나 한 달치를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맨날 월요일만 만드는데? 아, 그러면 일요일마다 주세요. 그래요? 일요일 말고. 그래요? 아, 그래서 나 이게 되게 고민인 거야. 지금 고3들이 모의고사 막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맞아? 아니, 그러니까 화요일도 그렇고 애들 오는 애들 막 한 명, 두 명인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아? 화요일이요? 화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애들이 안 와. 아, 일요일은 내일 올 거예요. 일단 알겠어요. 지금 머리 쓸 게 너무 많아서 그거까지 못 쓰겠어. 근데 모의고사 잘 봤어요. 7월? 네. 얼마나 하는데? 7월이요? 응. 아, 네. 아, 잘 봤다고 하긴 좀 그런가? 2등급이긴 해요. 그럼 못한 거지. 아, 근데 그렇죠? 야, 7월에 재수능도 없고 그 고3 애들만 보는데 등급급 봤잖아. 근데
다 풀었는데 좀 짜릿나 봐요. 의연이도 77이야. 그래요? 어. 1등급이에요? 어. 77 1등급이에요? 어. 저도 1등급인데? 너도 77이야? 아니요? 그럼? 저 78인데? 그럼 1등급이야. 아 그래요? 응. 네, 잘했어요. 들었지? 2등급 하면 못됐다 소리 들으니까 1등급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반은 무조건 다 1등급 받아야 되는 거야. 아이씨, 누나 때문에. 아무튼 역수가 등차 수열이다 기억하면 이거는 문제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느낌이야. 딱 숫자들이 이상하게 나열되어 있어. 그냥 1, 3, 5, 7라고 썼지. 왜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불편한 거잖아. 그랬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고. 그럼 봐. 역수 an 분의 1이 역수를 취했더니 이 숫자들이 1, 3, 5, 7, 9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역수를 취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내가 아까 조화수열 한 거 조합평균 잘 기억해. 역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 다시 역수를 취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역수가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야. 그러면 2n 1 넣어서 1 나와야 돼. 그러면 dn 플러스 알파라니까 2n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왜냐면 1 넣어서 1 나왔잖아. 공차가 2인 거는 보이죠? 그래서 dn 플러스 알파인 건데 1 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2n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이건 an 분의 1인 거잖아. 내가 필요한 건 an이죠. 그러니까 다시 뭐해? 역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화 수열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겁 안 내도 돼.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이게 등차 수열, 조화 수열 안 할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과는 공식도 했죠. 자, 이거 이 문제 풀 때 머리를 쓰는 거야. 세 칸이 벌어져 있어. 그러면 5에서 3칸, 아니 10칸이었구나. 8칸. 5에서 8D만큼 갔더니 두 번째 항이 5였고 10번째 항이 21이니까 걔가 21이 됐대. 그러면 8D가 16. D는 2네. 그래서 공차 2를 찾았어. 자, 여기에서 이제 합을 구할 거야.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5니까 첫 번째 항은 3.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항이니까 12번째 항이 필요하죠? 그럼 10번째 항에서 몇 칸을 가야 돼? 2칸. 그러면 4 더 가니까 25.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12개. 이렇게 해서 풀면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은 풀이 자체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아. 대신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냥 교과서적으로 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풀 수 있어. 여기에서 이 문제가 앞에 거랑 비슷한데 또 나온 이유가 있어. 나 그리고 아직 플러스 알파적인 추가적인 개념을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기를 좀 빨리 익숙해져야 돼, 니네가. 일주일 뒤에 왔는데 또 오늘처럼 양아치같이 숙제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 그러면 안 돼. 니네가 이거 하면서 그 생각은 들걸? 와, 제가 여태까지 양아치같이 살았지만 이번 주만큼은 등차수에 마음이 가벼워졌으니까 이번 주에는 꼭 숙제를 해야겠어요. 막 이 생각이 들지. 그래서 이번 주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진짜 바보 돼. 얘는 꼭 숙제를 해야 돼. 5랑 29 사이에 n개를 넣어서 숫자를 만들었대. 모든 항? 봐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로 보여?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5, 이 수열의 마지막 항이 29. 아까 첫 항 더하기 끝 항 있었지? 그거 여기다 갖다 이렇게 쓰는 거야. 걔가 153이래. 그러면 항이 몇 개인지 나오죠? 공차도 이렇게 나오니까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뚫어지게 관찰을 하면 머리 쓸 틈이 보여.
요거는 제가 궁금증을 유발시켜 볼게. 이게 내가 추가 개념 하나 더 하려고 했었던 거긴 하거든. 제가 하려고 하는 마지막 추가 개념은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일단 일반항을 dn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놓고서 기억을 한다. 이때 알파는 그냥 상수. 그 다음에 SN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한다.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 항 더하기 끝 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N이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SN은 n에 관한 2차식이다. 근데 이 C는 사실 없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써놓기는 할게요. 일반적으로 가려면 상수항이 0이 돼야지 이때가 정상적이야. 아까 비교해 봤을 때 상수항이 안 나왔거든. SN 구하는 이 공식 끝에 상수항이 없잖아. N으로 끝나잖아. 그래서 C는 없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C가 0이어야지 정상적인 등차 수열인 거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앞대가리 2배가 공차다.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야. 이 정도가 기본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세팅할 때 홀수계랑 짝수계 스타일이 바뀐다. 짝수계는 두 칸씩 벌어져 있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요 정도가 기본 기억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이야. AN이 등차 수열이면 이면 간격합, 그러니까 부분합이라고 할게. 부분합도 등차 수열이고 AN이 등비 수열이면 부분합도 등비 수열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서 풀어. 그러니까 A5가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래. AN이 등차인데 A5가 10이고 S5가 10이고 S10이 뭐 15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S15를 구해라, S20을 구해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푸냐면 AN이 등차 수열이죠. 그럼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 그러면 여기다 S5를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얘가 10이래. 여기다 S10을 찍어. S5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 S10은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한 거거든. 근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게 10이야. 그 다음에 S1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인 거지. 그럼 요만큼은 얼마야? 와, 그럼 줄어드는 거였잖아. 그러면 10에서 5가 됐으니까 빼기 5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엄청나게 늘려놔야 되겠다. 30쯤 할게. 그러면 30에서 10 빼니까 얘가 20이죠? 플러스 10이 된 거지? 그러면 S15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요 간격,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 간격은 여기서 여기까지 10칸 갔으니까 여기도 10칸이야. 그래서 30이야. 그럼 S15가 얼마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왜냐하면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더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게 10이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10까지 더한 게 30이니까 간격은 20이야. 그럼 띄어센 게 10칸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띄어셀 때도 10칸을 띄어세. 근데 요 30이라는 건 요만큼의 합이야. 구간합. 말 그대로 구간합. 이게 더 낫겠다. 구간합. 부분합보다는 부분합은 그 뜻이 아니야. 구간합이 등차 수열인 거야. 그래서 요가 10, 20, 30. 하지만 S15를 구하래. 그때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인 거지. 만약에 얘가 등비 수열이야. 이번엔 AN이 등비 수열이야. 근데 S5가 10이래. S10이 30이야. 똑같이. 그랬을 때 S15를 구하래. 그러면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S5를 찍어. 그럼 첫 번째 얘가 10이야. S10 구간합이 얼마냐? 20이죠? 이번에는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 2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봐야 돼. 등비수열 그러면 곱이 일정한 거야. B가 일정한 거라서 일정한 수를 곱하면 등비수열, 일정한 수를 더하면 등차수열인 거거든. 그럼 얘가 2배로 갔어. 그럼 여기 그 다음 구간도 2배. 여기다 2 곱해. 그러면 얘가 40이죠? 10 더하기 20 더하기 40이 답인 건 거야. S15 구해.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해서 저 문제가 풀리나 봐볼게. 근데 왜 그런지는 얘기를 안 했다, 일부러.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S12 120 일단 지워. 근데 22 440 숫자가 크네. S10 120 S20 440에서 120을 빼. 그러면 320. 그럼 얘가 320. 그 다음에 S30. 요 구간은 그럼 여기서 얼마 더한 거냐? 200? 그럼 여기도 200. 그러면 520. 그러면 S30을 구해라. 그러면 120 더하기 320 더하기 520 하면 이런 풀이 안 해도 되거든?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답이 똑같이 나올 거야, 아마. 840. 960. 그쵸? 궁금해 죽겠지,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AN이 등차수열이면 구간합도 등차수열이고 AN이 등비수열이면 구간합도 등비수열이야. 왜 그럴까요? 를 얘기할 시간이 될까? 최대 최소 등차수열이랑 배수의 합. 좋아. 그러면 일단은 내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내가 지금 니네 문제 풀 시간도 줘야 되거든. 만약에 등차수열 최대 최소를 못했다 그러면 몇 번까지 내가 예제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얘는 하나 또 늘어야 돼. 로그 함수. 모르겠다. 얘가 요그 함수고 개념 지분. 이거 못하는 친구들은 안 해도 돼. 앞에서부터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만 이렇게 골라서 해봐. 지수법칙 이런 거는 아는 거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개념 지분. 저게 뭐야? 예제 13? 등차 배운 데까지. 예제 13. 그래서 제가 등차 수열이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하고 등비수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등비수열 할 때 할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 근데 이거를 증명한 거를 잘 기억을 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심지어 왜 공차가 저렇게 나오는지도 풀 수 있어. 알 수 있어. 공차 값도 예상할 수가 있어. 공차랑 원래 수열의 공차랑 구간합 공차 사이에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잘 봐야. 일단 줄일게. S5 그러면 A1 S5라고 하지 말고 구간합이니까 A라고 할게. 요게 구간합 5칸씩 벌어져 있어. 구간합이 그러면 얘가 뜻하는 게 A1, A2, A3, A4, A5야. 그 다음에 A10이라고 하면 여기서 5칸 벌어져 있는 거거든. 하나는 딸기잼이 많고 하나는 뭐지? 가벼워? 네. 궁금하네. A10은 그러면 A6, A7, A8, A9, A10 요걸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A15가 뜻하는 거는 A11, A12, A13, A14, A15 요걸 뜻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얘를 바꿔치기 할게. 아이디어를 이제 바꿔서 A6 대신에 얘가 A1에서 몇 칸 간 거야? 5칸 간 거죠. A7은 A2에서 2에서 5칸이지. 그 다음에 A8은 A3에서 5칸.
A분은 A4에서 5칸. 그 다음에 A10은 A5에서 5칸. 이렇게 하면 얘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A5에다가 D가 5D가 몇 번인 거야? 5제곱 D가 된 거네. 그럼 봐. 전항,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지. 맞잖아. 다음 항은 전항에서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구간합의 공차야. 그 라지 D라고 할게. 구간합의 공차는 원래 수열의 공차랑 어떤 관계가 있냐? 5제곱 D래. 구간의 크기에 대한 제곱 관계가 있었던 게 구간합의 공차였던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면 얘도 그렇게 한번 봐봐. 이 문제를 이제 다시 보면 어디가 있지? 이거였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구간합의 공차가 뭐가 나왔냐? D가 라지 D가 200씩 벌어져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원래 수열의 공차라고 하고 10에서 20까지 몇 칸 벌어져 있는 거야? 10, 20, 30 구간의 간격이 얼마야? 10이지. 저기서는 5였지만 여기서는 10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10제곱 원래 수열의 공차에서 구간 합의 공차를 가지고 원래 수열의 공차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이해를 하면.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 돼. 우리가 구간합과 원래 수열 사이의 관계를 요거를 한 번만 딱 증명하면 되거든. 근데 적당한 숫자가 5개야. 이게 n으로 가면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5개씩 끊어서 구간의 크기가 지금 5인 상태야. 여기서 여기까지 5, 여기서 여기까지 5. 그래서 5씩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5항, 6항을 바로 전항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간 거야. 얘네를 끄집어 와서. 그래서 구간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 1, 2, 3, 4, 5항의 합이 A5였으니까 전항 더하기 간격.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으면 등차 수열이고 그 간격을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항상 우리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일반항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다음 항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겠다. A1, A2, A3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면 이 A2는 A1에서 공차가 한 번 더해진 거지. 그 다음에 A3은 A2에서 공차가 한 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으면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음 항이었던 거잖아. 다음 구간 합은 전 구간 합에다가 일정한 수가 더해져 있으니까 얘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고 구간 합에 대한 얘도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구간 합에 대한 공차는 원래 스몰 an, 그러니까 합이 아니라 an이야. 합이 아니라 등차 수열의 공차에 대해서 구간의 크기에 대한 제곱배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저거를 이해하면 여기에 어디에도 일반항 an에 대한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 안 써 있어. 안 써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간합에 대한 공차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제를 많이 풀어서 니네가 좀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특히 마지막 거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연습할 시간을 줄 때 뭘 해야 되냐면 봐. 알려줬잖아. 그러면 항상 내가 연습할 시간을 주는 그 전 타임이 언제냐면 요 예제는 조금 생각할 만한데 그럼 거기서 끊고서 문제 풀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말도 뒤에서부터 풀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확인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봐. 진짜 저거 풀면서 연습을 해. 진짜로 구간의 크기의 제곱 막 이렇게 되네. 확인을 해야지 기억을 하지. 그래서 연습 문제들을 푸시면 제가 직각이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빠르게. 뒤에서부터 연습을 해. 뒤에서부터.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구간합도.
형제야 일어나라. 못 풀겠으면 얘기해. 나 문제만 얼른 내놓고 갈게. 빨리 가야 돼? 몇 시에 가야 되는데? 12시 50분에 예약인데 홍보동이라서 좀 아, 그래? 그럼 적당한 시간에 나가. 응. 엄마가 데리러 오시는 거야? 집에 갔다 가야 된다고?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20분쯤 그래요. 그때 가. 응. 수원 등차. 살짝 머리 쓰는 것도 한 두세 개 낼게. 집 가기 문제.
이거는 12시 반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꺼진다.